원순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문제 몇 개만 다시 또 풀어볼게요. 자, 원순열 좀 다 작성은 돼 있는데, 처음에 위에 있는 그림이 ABC, CAB, BCA. 이 그림이 돌려서 보면 똑같은 그림이다. 이게 원순열의 기본적인, 회전을 했을 때 똑같으면 우리는 그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야. A라는 애가 딱 봤을 때, 세 명이 딱 왔을 때 A가 딱 봤어. B, C, D 이렇게 있어. A가 딱 봤어. B, C, D 있으면 같은 자리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 있지만 같네 하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야. 이게 회전했을 때 똑같은 것은 똑같은 걸 본다 이거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식 가면 회전판이잖아. 너희들한테 제일 인식이 편한 게 그걸 거야. 회전판에 음식이 4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돌리면 다 다른 그림이긴 한데 실제 음식들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중복이 발생한다. 근데 그 중복은 몇 개만큼 자리의 개수만큼 발생하는데, 실제는 자리의 개수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돌려봐야 돼. 돌려볼 때 어떻게 돌려봐야 되냐면, 구조가 어떤 그림이 특징이 있냐면 이러한 대칭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3개니까 그림이 120도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지. 4개였으면 이렇게 90도씩 잘라지겠지. 여기까지 되니? 이게 중복은 현재는 3개인데 모든 원순열의 형태가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모습은 좀 다르다는 거지. 개수가 좀 다르다 이거지. 첫 번째 놈은 6개가 중복이고, 두 번째 놈은 3개가 대칭적으로 중복이고, 세 번째 놈은 2개만 중복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중복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걸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게 정형화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쉬워. 뭐 이런 문제는 쉽다고. 돌리면 몇 개가 똑같아? 4개가 똑같잖아. 이게 8팩 나누기 4 하면 끝난다고. 이해되니? 좀 수학적이진 않은데 막 이런 그림도 많아. 돌려서 뭐 아주 어려운 그림도 많아. 뭐 어려운 그림이 없네 여기는. 어려운 그림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논리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돌아가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남의 자리에 앉기 싫어. 그래서 한 명이든 몇 명이든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그 한 자리는 픽스를 시키는 거라고. 누굴 고정시키냐면 아무나 상관이 없어. 하지만 보통 문제에서는 조건이 붙어있는 놈을 고정을 시키는 게 편해. 고정시키고 그 고정이 되면 나머지 자리가 다 달라 보이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으면 4자리가 다 달라 보이는데, 한 명이 앉아있으면 3자리가 다 달라 보이는 거지. 한 명 빼고는 나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그거를 원순열과 상대적인 말로 해서 직순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원순열과 상대적인 순열에서 직순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한번 센으로 가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한 2가지 정도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지? 10명 둘러 앉았다 해서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10명 앉아서 10명 앉아서 10회 몇 개 중복? 5개 중복. 됐습니까? 됐지? 고정 논리로 한번 가볼게요. 고정은 다른 자리에 고정을 시켜야 돼. 여가 A가 앉았어. 시야를 딱 봤어. 내가 처음 왔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봤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봤어. 시야가 어떻게 돼? 똑같지. 시야가 똑같아. 그럼 똑같은 자리인 거야. 시야가 똑같으면 똑같은 자리야. 이런 자리가 똑같아. 이거 틀렸다. 뭐야? 이것도 틀렸네. 이 자리하고 이 자리 틀려?
왼쪽은 약간 이게 모조 있고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 요런 구조라고. 그럼 5자리가 똑같은 자리야. 이 고정을 여기다 한번 고정해야 되고 여기다 한번 고정을 시켜야 되고. 이 고정은 몇 번 해? 2번 할 거야. 그래서 2번 고정을 할 거고 나머지 애들이 와서 앉았어. 굽해. 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야. 근데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할 거냐 이거는 법은 법칙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법칙은 약간 정형화된 것. 하나의 틀로 풀 수 있는 것은 중복 논리를 푸는 게 편하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중복 개수가 잘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고정 논리를 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인성인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하여 7명입니다. 7명이 모두 원탁에 흘러왔는데 인성이의 양옆에 부모님이 앉습니다. 자, 누굴 고정시킬 거야? 그러면은 인성이를 고정시키면 되겠지? 그러지? 총 7자리인데 인성이를 고정시킬 거야. 근데 인성이 양옆이 있으니까 내가 3개를 그린 거고 여기다가 인성이를 고정시킬 거야. 그러면 왼쪽에 부모가 앉았겠지. 모부가 앉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2팩. 남는 자리 몇 자리? 하나, 둘, 셋, 4자리. 곱하기 4팩. 이렇게 어려운 논리는 아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도 하나 풀어줄게. 와, 이거 영상에 있었으니까. 쉬러 가서 한두 번 쉬워. 알면 쉽습니다. 뭐 17번. 여기 봐 그냥. 다시 풀어볼 거잖아. 9개 등분됐습니다. 9개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무것도 없어. 정형화된 틀이야. 9개 색 칠하려고 봤더니 중복이 몇 가지가 되겠어? 중복이 몇 가지가 돼? 몇 가지가 돌리면 몇 개 똑같아? 회전하는 거 1차는 보다 4개가 똑같잖아. 4개 똑같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팩 나누기 4. 이해 되니? 돼, 안 돼? 아닌데요. 원수면 아닌데요. 그래, 다른 방법을 풀어볼게요. 일단 확실히 가운데는 다 달리 보이네. 확실히 가운데는 달리 보이잖아. 그럼 9가지 했고 나머지는 이놈이 지금 원수열처럼 보이네. 그러지? 어떻게 돼 그러면? 8팩 나누기 4 하면 되겠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지?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는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들고 원형으로 배열합니다.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에서 뭐라고?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도록. 일단 얘는 원순열보다는 일단 10이라는 수에 착안을 갖고 12가 어떻게 하면 12가 될 건지 생각을 해야겠네. 1부터 6까지에 대해서 12가 되려면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문제 잘못 읽었냐?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이거는 12가 되지 않도록이라 했어. 그럼 2하고 6은 붙어있으면 안 돼. 3하고 4도 붙어있으면 안 돼. 얘가 이웃을 하면 안 돼. 이웃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직선면에서 생각을 했었어야 돼. 이웃을 하면 안 돼. 이웃을 하면 안 돼.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나? 좀 됐지. 몇 학년? 2학년이니까 작년 말이게 했으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더 됐구나. 8개월 쉽게 됐네. 된거네. 이웃 안에가 어려워. 이웃 안에는 쉬워요. 이웃 하는 것은 좀 더 쉬워. 한 덩어리니까 쉽단 말이야. 이웃 안에는 떨어져야 돼가 힘들어. 이웃 안에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2가지 방법으로 풉니다. 2가지 방법으로 풀어요. 하나는 여사건의 생각을 풉니다. 여사건. 이웃 안에가 어려우니까 이웃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또 하나는 배치를 그냥 시킵니다. 배치를 시켜놓고 한 놈을 배치를 시켜놓고 나머지 애들을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시킬 거라고. 이해되니? 이 한 가지 케이스를 올려놓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2, 6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야?
자, 이웃하지 않는다부터 원래 설명을 했었어야 되네. 이웃하지 않는다. 총 6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직순연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풀었어? 직순연에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애들을 배치시킨 후 사이사이 끼워 넣었다. 이 말을 쓰고 있어. 요게 제일 편해. 이게 고정이 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애들이 4명이 이렇게 섰을 거 아니야. 이렇게 4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숫자 4개가 있을 거야. 그러지? 얘를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3팩입니다. 원순열이야. 굴고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사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4개의 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자리는 다 다른 자리. 그래서 4P2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거는 2, 6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2, 6이 몇 가지야? 와. 틀렸어. 다시. 자, 이거는 2, 6이 이웃하지 않는 거야. 됐어? 근데 아까 내 배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2, 6을 먼저 자리를 배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들어가지가 않아. 얘네 들어가지 않고 2, 6만 넣을 거야. 그럼 2, 6만 들어가는 것은 요거 뭐야? 4개 중에 2개 들어갑니다. 4C2가 돼. 왜 4P2가 아니라 4C입니까? 얘네들이 자리가 아직 안 들어갔어. 누군가 들어갔다 이 말이지. 이게 2, 6이 이렇게 2, 6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되니? 2, 6, 6, 2 같아 달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돌리면 같아 달라. 다르다 봐야 되나? 다르네요. 와우, 다르네요. 이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겠네요. 여가 2, 6은 여기 한 자리 있잖아요. 이 오른쪽을 봤더니 한 자리 비고 6이 있는 거고 6, 2는 이 왼쪽으로 한 자리 비고 6이 있어. 요거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여가 2, 6하고 여가 6, 2는 얘는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꽤 까다로워지겠네요. 모든 케이스를 달리 써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한 칸 떨어진 건 똑같네요. 한 칸 떨어진 것 똑같고 한 칸, 3칸 떨어진 것 똑같고 두 가지 케이스만 하면 되겠네요. 총 3가지 케이스를 적어가지고 배치시키고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겠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자, 배치 2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보통 수학적으로는 보통은 여사건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여사건을 많이 이용한다. 여사건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자, 요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여사건을 썼는데 어떤 논리도 있냐면 여기에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말은 내가 2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힘드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또 한 가지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얘 A 조건이 얘 B 조건이라면 나는 A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B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지. A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B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 그랬더니 이런 부분도 있더라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논리도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는 이웃하지 않는다. 여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이웃하지 않고 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를 구하자는 소리야 어차피. 그럼 그 방법을 쓰지를 않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여사건을 갈 거야. 여사건은 요놈 뭐야? 여사건은 A, B 둘밖에 없잖아. 둘은 이웃하지 않는다의 여사건은 이웃한다. 얘도 이웃한다. 그러겠지?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자 얘는 2, 6이 이웃을 한다. 얘는 3, 4가 이웃을 한다. 요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어디를 말하고 있어? 얘가 2, 6이 이웃한다. 얘가 3, 4가 이웃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웃하지 않는다. 2, 6이 이웃하지 않는다. 3, 4가 이웃하지 않는다. 둘 다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구하기 힘드니까 힘들게 이거를 구하는 거라고. 이게 구하는 게 더 쉬우니까.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전체에서 뺄 거라고. 26 이웃 플러스 34 이웃 빼기 26도 이웃하고 34도 이웃한다. 이렇게 뺄 거라고. 이해됐지? 26 이웃 설명했잖아. 26 이웃 34 이웃 이번을 빼줘야 돼.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풀 거라고. 자, 26 이웃은 34 이웃하고 개수가 똑같습니다. 한 번만 구하면 돼. 자, 26 이웃이라는 말은 26을 고정시키겠네요. 26을 고정시키겠지. 26, 6이 다르겠지? 그리고 나머지 네 자리네요. 그렇지? 네 자리가 다 다른 자리야. 그래서 얘의 경우는 2 곱하기 4패 46도 똑같으니까 곱하기 2 빼기 26 이웃 34 이웃 26 이웃 34 이웃은 여기다 바로 풀어도 되니까 누굴 고정시킨다고? 아무나 고정시켜도 된다 했지. 그럼 나 26 이웃 넣고 34 이렇게 묶어 다녔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지? 그러면 26 자리 바꾸는 게 두 가지. 34도 묶어 다녀. 덩어리가 몇 덩어리? 세 덩어리. 3패 얘 3, 4가 자리 바꿔. 빼기 뭐야 그러면 2 곱하기 3팩 곱하기 2. 뭐 2팩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요 놈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다. 5팩에서 빼주면 되겠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이웃하지 않는다의 소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소재입니다. 그걸 원순열로 갖고 와서 풀었다는 거야. 그럼 원순열을 갖고 있는 성질과 이웃하지 않는다의 성질을 합쳐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원순열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뭐에 대한 생각이야? 이 직순열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원순열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생각을 먼저 풀었나? 고정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은 뭐 중복 순열인데 자, 중복 순열은 너희들이 영상 한번 보고 할 거고 실제 중복 순열은 n 파이 r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 풀면 너희들 중복 순열 없이도 문제를 풀었어. 고1 때도 나왔고 상관없이 표현을 n 파이 r로 표현하는 게 어렵지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 말고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얘를 같은 문자로 해서 한자로 동자 순열이라고 말을 하고 요것도 풀어본 적은 있을 거라고. 뭐 요런 것들이 A, B, C, D 나열하는 총 10개입니다. 10개 나열하면 10팩인데 같은 놈이 있으면 그 놈만큼 나눠준다. 요거야. 대신 두 종류가 있는 것은 우리는 C로 쓸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뭐 요런 문제에 적용이 됐던 거야. 얘가 A, B라고 하면 총 9개를 나열해. 그럼 9팩, 5팩, 4팩. 얘를 9C4로 풀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알겠지? 일일이 쓰는 것은 책 보고 연습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 일일이 쓸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을 봤을 때는 뭐 이러한 류의 문제는 일일이 쓰는 게 좀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놈을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사선을 이렇게 그어도 되고 사선을 여기다 그어도 돼. 상관없어. 제일 위에 있다 사선을 하다 보다 보면 이 점은 겹치질 않아요. 이게 분할적인 개념이야. 내가 이게 Q를 세는데 이만큼 뜯어가지고 개수 세고 뜯어가지고 개수 세는 거야. 겹치질 않는다는 소리야. 중복이 없어. 합의 법칙에 중복이 없다는 소리야. 합의 법칙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든. 이렇게 세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생각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순열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지. 뭐 순열은 일단은 우리가 순열이 조합보다는 좀 더 쉽단 말이야. 개념상. 원순열이 돼야 되고 물론 여기 원순열과 중복 순열 개념은 조합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순열은 나와. 저기 우리가 그냥 직순열은 나오는데 원순열하고 조합을
한다는 것은 완전 어려운 조합이야. 아주 별개입니다. 완전 별개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합은 좀 어려우니까 또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하자는 것은 바로 확률로 들어갈 거야. 우리가 지금 커리가 지금 6주의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일단 6주가 뭘 마무리 시킬 거냐면 이 개념 수업을 마무리 시킬 거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졌는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안 끝날 수가 있어. 한 주 정도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시간적으로 시간 된 다음부터 들어와서 풀고, 아니면 끊고 갈 수도 있어요. 끊고. 시험이 누가 제일 빠르니? 9월 중순 없죠. 봐봐야 하는데 9월 말이면 상관없는데 9월 중순에 시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 발생이 끊고 가야 돼. 끊고. 대신 제일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쌤이 설명을 할 때 어디까지 제일 마지막 제일 뒤쪽 가면 저기 통계적 추정 있죠? 통계적 추정 그 전까지만 너희들이 하면 돼. 저기 이 목차는 센으로 돼 있어요. 요걸 보면 수업 내용이 좀 더 나을 것 같네. 수업 내용 보면 5주차 보면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지? 연속 확률 분포까지만 너희들이 수업을 들으면 통계적 추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속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이 그 흐름이 비슷해요. 알겠죠? 그까지만 들으면 되니까 혹시 밀리더라도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4주차까지가 지금 경우의 수하고 확률입니다. 4주차까지가. 근데 여기까지가 어려워. 여기까지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방학은 안 했지만 지금 열심히 해줘야 돼. 순열 조합을 열심히 해줘 확률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그럼 경우의 수는 뭐가 나올 거냐? 지금까지 배웠던 조합, 순열, 그냥 일반적으로 일일이 세는 거, 수영도, 그 다음에 오늘 요즘 배우는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확률로 넘어갈 거야. 1, 2주차가 참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3, 4주에 또 새로운 개념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거는 1, 2주차가 잘 되면 3, 4주차가 될 것이고, 1, 2, 3, 4주차가 잘 돼야지 5, 6주차가 잘 되는 것은, 5, 6차가 제목이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야. 확률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야. 이 확률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확률을 잘 구할 줄 알아야 돼. 이 확률을 잘 구할 줄 알아야 그 뒷부분이 쉽거든. 그 뒤에 가서 개념은 쉬워. 개념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그 이유는 확률을 못 구해서 어려운 거야. 이 확률을 잘 구하면 개념은 어렵지 않다. 그럼 흐름이 지금 1, 2주차, 3, 4주차, 5, 6주차 이렇게 끊어지긴 하는데 쭉 흐름이 연결되는 겁니다. 빨리 앞쪽에서 문제가 순열하고 조합이 해결돼야지 뒤에 가서 조금 편할 것이다 이런 거고,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안 배웠던 새로운 개념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원순열과 여러 가지 원순열하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다음은 자 바로 연결이 될 거야. 세넨도 보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순서대로 될 거냐면 문제가 확률적인 기본적인 이론 앞쪽이 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순열을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게 있고 조합을 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순열하면서 확률을 붙여놓은 거야. 순열에 대한 확률. 그럼 순열이 어디 순열이 있을 거냐면 고1 때 배웠던 순열이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원순열하고 그 문자 같은 문자가 있는 중복순열 이런 데 붙어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조합 붙으면 뒤쪽에 또 조합이 그렇게 쑥 붙어 있을 거라고. 예, C 문제는 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근데 대신 이걸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확률이 지금까지 공부한 확률은 어떤 계산적인 확률이었다고 보면 지금부터 배우는 확률은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첨가가 됩니다. 수학적인 내용이 첨가가 돼요. 알겠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확률과 통계는 약간 더 이론적인 내용들이야.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면 나머지 문제풀이밖에 없어.
근데 개념이 잘 안 돼 있으면 문제 풀이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풀지를 모르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다. 알고 풀면 아주 쉬운데 쉽다기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라는 생각이 들 건데 모르고 풀면 계산은 이런 식으로 했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으로 좀 공부하는 거고 이 통계가 좀 어려운 점은 딱 한 가지. 용어가 생소합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들어와. 지금까지는 새로운 용어가 없잖아요. 조금씩 새로운 용어가 들어올 거야. 새로운 용어가 들어올 때마다 그 용어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 용어가 내가 아는 말로 다 바꿔놔야 돼. 이 말은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은 이 말이었구나. 계속 복기를 시켜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게 요거와 똑같아요. 명제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뭔 말인지 지금도 헷갈리잖아. 그러잖아. 그럼 충분 조건은 이런 말을 충분 조건이라 하는구나 라고 계속 복기를 시켜야 돼. PQ가 참일 때 우리는 요 순서가 충분 조건이라 했어. 반대로 가는 것을 필요 조건에 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외워놔야 된다고. 여기 있는 말들도 내가 외워놔야 돼. 아는 단어가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이야.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확률입니다. 시행과 사건. 시행은 뭔가를 실험적인 내용이에요. 실험적인 내용. 사건은 무언가가 일어난 거야. 다시. 사건은 무언가가 일어났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행은 뭔가를 한 거다 보고 사건은 뭔가가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시행이란 단어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그래서 뭔가를 했다 이거야. 그렇지? 뭔가를 했는데 뭔가가 일어났다. 일어났다가 사건이지. 언어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사건은 무언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뭔가를 썼어. 1, 2, 3 이렇게 주사위를 3번 던졌지. 1, 2, 3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주사위를 던졌다가 시행이고 1, 2, 3이 나왔다가 사건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시행보다는 사건이 중요하겠지. 물론 시행은 무시할 수는 없지. 시행에 따라서 사건 내용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시행은 무언가를 했다 이거고 사건이라는 말은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냈다가 사건이야. 그러면 시행은 집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네. 오면에 사건은 집합이다. 사건은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사건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집합이라는 단어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순열 조합을 문제를 푸는데 왜 벤다이그램 그래요? 이렇게 말을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어떤 시행의 결과물이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라고? 그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라고. 사건 이퀄 집합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퀄은 아니 정확한 이퀄은 아니야. 근데 사건을 집합으로 연결시키려면 우리가 집합이 중요하겠네. 이제 집합에서 배웠던 애들은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 그러지? 그럼 집합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 집합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모르지. 미안해. 너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 집합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집합은 무조건 모든 것이 전체 집합이 제일 중요해. 일단 1차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이해되지? 그 전체 집합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표본, 샘플이야, 샘플. 쉽게 말하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어떤 샘플이 있었냐 이거지. 그러지? 이제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샘플이 있겠어? 1, 2, 3, 4, 5, 6이라는 샘플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 전체의 집합이라고. 알겠습니까? 뭐 이해됐죠? 표본 공간이란 표본 공간이야. 용어가 좀 다르잖아요. 표본 공간이야. 그렇지? 사건은 아까 사건도 집합이라 했지. 표본 공간이란 건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집합에서는 어떤 집합이야? 전체 집합과 비슷하겠지. 아까 집합을 말로 한다 했어? 사건으로 연결시킨다 했지. 그럼 전체 집합을 전체 사건이라고 말해도 되겠네? 이해되니? 그래서 그 단어가
전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 사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 하고 전 사건은 표본 공간과 같아진다 이거지. 느낌이 좀 달라. 샘플은 주어진 놈이고 전 사건은 일어난 거야. 다 일어난 거라고. 표본 공간은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표본 공간을 우리는 샘플 공간이 뭐냐? 스페이스냐? 나 그래. S로 씁니다. 이제 표본 공간을 S로 쓸 거야. 표본 공간 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원 사건. 근원이 무슨 뜻이지? 뭔가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것인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주사를 던졌잖아. 그러면 일단 한 번 던지면 하나의 사건이 터지잖아. 그럼 그때 나온 눈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 하나하나를 근원 사건이라 그래.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1, 2, 3, 4 이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표본 공간 부분 집합 중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은 했지만, 자 표본 공간의 집합적인 얘기로 설명했습니다. 집합적인 내용은 사건적인 내용하고 똑같은 말을 했지.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이렇게 접근하는 게 너희들이 편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법입니다. 정확한 뜻은 이 뜻은 아닌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원 사건이라는 것은 시행을 했어. 그럼 하나가 일이 터졌을 거 아니야. 그 하나를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원 사건이야.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근원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지. 근원 사건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근원 사건은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2개를 던졌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겠지? 36가지가 나오지. 합은 몇 가지가 나오지? 2부터 12까지 총 11가지가 나옵니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주사위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합을 적었단 말이야.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합을 적었어. 그랬지? 합을 적었더니 2부터 12까지 적어놨단 말이지. 그러면 2부터 12까지는 근원 사건이다 아니다? 합을 내가 적었단 말이야. 사건을 2, 3, 4, 12 근원 사건이다 아니다? 2가 나올 확률하고 3이 나올 확률이 같아 달라. 주사위 눈은 중간에 있는 7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7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 그러지? 경우수 많으니까. 그건 근원 사건이 아닙니다. 됐어? 이게 합이 근원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 눈이 근원 사건이야. 1, 1, 1, 6, 2, 1, 2, 6, 6, 6까지. 36가지가 근원 사건이란 소리야. 됐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근원 사건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려면 그냥 원소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이고. 전 사건은 알겠고, 공 사건은 뭔 말인지 알겠지? 없어. 공집합. 합사건 알겠지? 합집합. 곱사건 모르겠네. 곱사건은 뭐냐면 곱사건은 교집합입니다. 표본공간 S에서 두 개의 사건이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합사건이라 보고, 곱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그래서 A교 B라 읽지 않고 A, B의 곱사건이라고 읽어요.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 A교 B라 읽겠지 막. 그런 같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우리는 이름을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 곱사건, 교집합, 혼동이 돼.
하지만은 그냥 곱사건이나 계속 그냥 하면 돼. 혼동돼도 관계는 없어. 혼동돼도 관계는 없고, 혹시라도 내가 곱사건의 단어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에서 곱사건을 구하시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들어봤는데. 그러지?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지? 배반 사건. 배반 너 들어본 적이 없네. 배반 들어본 적 없지? 배반 사건은 이거야. 이거 뭐였어? 집합에서 이거 뭐였어? 뭐였어? 동환아 얘기해줘 얼른. 집합에서 뭐였어? 이거 뭐였어? 저 씨. 아니 서로 소였지 서로 소. 집합에서 서로 소였지. 집합에서 서로 소인 이놈을 배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곱사건이 없는 거야. 교집합적이 없는 거야. 얘 아는 놈이야. 아는 놈이야. 단 그거를 배반 사건이라고 말한 거야.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 벤다이그램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 사건은 알겠고 뭐 많이 했으니까 여집합. 뭐 이 단어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확률을 얘기하려면 이번적인 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집합과 관련이 돼 있고 전체 집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전사건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조금 용어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약간 다른 거하고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음에 수학과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용어가 비슷한 용어를 확실하게 이렇게, 왜냐면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 문제와 내는 사람들은 없다.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 야, 표본 공간과 전사건을 비교하시오. 이런 사람, 그런 문제는 없단 말이지. 정확하게는 표본 공간.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 일어났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일어나지 않는 한 공사건이라 말할 뿐이야. 나는 표본 공간을 그냥 전사건을 불렀어. 전체 집합을 불렀어. 이거는 용어적인 차이이지 의미적으로는 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했다고 선생님은 싫어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론은 사실 중요하거든. 근데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주는 이론이라면 선생님 정확하게 구분을 시켜놓을 거야. 이 용어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구분을 시켜놓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고. 뭔지 알겠어? 새로운 용어가 이런 뜻이라고 연관을 생각을 시키면 돼. 근데 문제에서 전사건은 말을 쓰질 않고 표본공간이라는 말을 계속 줄 거라고. 표본공간 뭐에 대해서, 표본공간 뭐에 대해서. 이건 전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자, 근원사건은 뭐라고? 원소 하나만 있는 것을 근원사건이라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 된다. 그럼 사건하고 부분 집합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린 집합의 문제풀이와 연결이 되겠네.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렇지? 공사건이 아닌 걸 구하시오. 전체 집합 전사건이 아닌 걸 구하시오.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누가 들어가는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얘가 들어가는 사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집합에 있는 부분 집합 개수가 여기에 있는 사건의 개수와 연결이 되고, 거기에 있는 부분 집합 구하는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내용에 따라서 그거랑 똑같은 풀이를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음은 그런 거야. 하나 풀어볼까? 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의 배수는 A라는 사건은 3, 6 이래 되겠네. 요놈과 배반인 사건, 배반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서로 소야. 3, 6이 없어야 돼. 3, 6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어떠한 사건을 만들었다 이 말이겠지. 결론적으로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지. 2의 4제곱은 2의 4지 부분집합 개수.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로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이미 한 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 A는 홀수 1, 3, 5. 6의 약수 B. B는 1, 2, 3, 6. 2의 배수 C. 2, 4, 6.
자, 얘는 집합으로 적었다고 이제 집합 대신에 뭘 붙인다고? 사건이라고 붙이면 된다고요. B는 1, 2, 3, 6, A, B의 교집합 아니야. 곱사건이야. 쌤도 곱사건, 교집합 막 섞어서 말할 거니까, 교집합을 넣어도 계속 곱사건 되짚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곱사건의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럼 이놈은 B 빼기 A로 풀어도 관계는 없겠네. B 빼기 A, B 빼기 A 빼면은 1, 3 빼고 2, 6 맞네요. A는 C의 여사건이다. A는 C의 여사건이다. 맞는 말이고, B, C는 서로 배반이다. B하고 C는 배반이 아니네요. 그런 사건은 1, 2, 3, 4, 5로 치다. 하나씩. 오케이. 여기까지.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래서 연결을 시킬 때 뭐랑 시다? 사건과 집합을 연결을 계속 시키는 연습만 하면 어려운 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누구랑 누구가 틀렸죠? 뭐가 틀렸나? 집합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겠다. 알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웠으니까 확률의 뜻을 배우는데, 자, 확률의 뜻보다는 여기서는 확률의 뜻도 있어요. 확률은 뭐야?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A가 일어날 확률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작성하기로 한다. 이제 PA라고 작성한다 이거지. P는 확률을 뜻하는 probability에 앞자 P를 붙인 거고, A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PAB의 합사건, PAB의 곱사건, A교 B, PA교 B, PA여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겠다 이 말이겠지. 어떤 느낌하고 좀 비슷하냐면 N하고 비슷해. N. 집합에서 N. 그는 원소의 개수적인 N의 뜻이고, 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래서 확률에는 총 3가지 확률이 있어요. 1번이 수학적 확률, 2번이 통계적 확률, 밑에 보면 다 적어졌을 거야. 3번이 기하학적 확률. 자, 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한 90, 95, 한 95, 98을 배울 거고, 통계적 확률은 2, 3 정도 나올 거고, 기하학적 확률은 나올 확률이 내 생각은 1%, 2% 정도 됩니다. 예전엔 중요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기하학적 확률 교육과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 이게 중학교 문제는 남아있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는 아마 등장을 안 시키고, 선생님이 안 낸다는 아니야. 나올 수는 있어.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면 돼.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4등분 시켰어요.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 맞출 확률 얼마야? 4분의 1인지 알잖아. 이런 문제 안 나오겠지. 원을 그려주겠지. 여기 맞출 확률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기하학적 확률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있어서 그것만 소개하고, 지금만 소개하고, 소개를 안 할 거고, 혹시라도 너희들 공부를 하다가 이거 기하학적 확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가 좀 까다롭긴 한데, 그러면 조금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돼. 기하학적 확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지금 한 번은 소개하고, 다음에는 혹시라도 문제 풀다가 등장하면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3개 말할 건데, 통계적 확률도 단순해. 실제로 내가 기록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 주사위를 눈을 던졌어. 그럼 1이 몇 번 나와? 확률이 얼마야? 1 나올 확률이. 그게 너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야. 그렇지? 근데 A랑의 손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던졌다면 1이 나와. 와, 확률이 100%야. 이게 통계 확률이야. 그렇지?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것이 통계적 확률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근데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기본적으로는 다릅니다. 달라. 그렇지? 왜 다르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6번 던지면 1인 후에 한 번 나와야 되겠지.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지. 그런데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연결시키는 것은 뭐냐면 극한입니다. 얘를 통계적 확률을 극한을 리미트로, 횟수를 리미트로 보내버리면 극한적으로는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 요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수학적 확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인정을 합니다.
수학적 확률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주사위에다가 뭔가 장치를 해놨어. 뭔가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확률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던졌더니 몇 번의 확률이 나왔다. 이게 1의 눈이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2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 근데 그거를 통계적 확률이긴 한데 수학적 확률로 쓰는 경우는 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98을 차지하니까 9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만 우리는 공부를 주로 많이 할 거고,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의 표본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을게요. 어떤 시행의 표본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한계입니다. 유한계. 무한계는 못 풀어. 그게 기하학적 확률로 갑니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확률적 계산하려면 근원 사건이 확률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근원 사건은 확률이 같아지 않아도 되는데 근원 사건의 가치가 발생하려면, 확률적 계산하려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근원 사건이 각각의 확률이 다 똑같을 때만 그걸 근원 사건을 인정을 하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A가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아. PA는 NS, NA 의미가 이제 발생하네.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전체의 경우의 수. 어떤 사건 A가 나오는 경우의 수, 집합분의 집합, 개수분의 개수, 원소의 개수분의 개수로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때 PA를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야. 그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통계적 확률은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의 일어난 S로 Rn이 일어난 샤는 시행하고 상대도수는 실제로 일어난 내용이야. 이것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P가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에서 N을 하나씩 크게 할 수 없으므로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에서 이거를 통계적 확률로 봅니다. 실제로 했다 이거야. 사건 A가 수학적 확률 P1 대 시행에서 N이 충분히 크게 하면 상대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알려져 있다 이 말이야. 그 말했던 거야. 따라서 수학적 확률 구하기 어려울 때는 통계적 확률 대신에 상관없어. 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 말은 뭔 말이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N분의 Rn N분의 Rn은 P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n 마이너스 P 절대값 붙인 이유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는 통계적 확률이 실제 확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지? 절대값 붙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관계없어서 쓰면 한 번 더 쓰면 돼.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이 쉽게 생각하면 0이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H는 양수라고 있고 이 양수보다 작다는 말은 0이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큰 수의 법칙입니다. 일극거리에 보통 있고 한 번씩 문제화 되긴 합니다. 빈칸 넣기로 큰 수의 법칙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는 없고 빈칸 넣기로 아니면 이러한 식을 적어라, 객관식을 찾아라 이런 생각으로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기하학적 확률은 연속적인 별량의 크기에 대한
연속적인 별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의 S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표본 공간의 사건에 나타나는 집합의 원색일 대신 점의 집합에 나타나는 길이나 영역. 오케이. 의 넓이를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할 때 S 포함하는 A에 대한 확률의 의미에 같은 점에 A에 관한 다음 같다. 뭐 어려운 말 아니고 말은 길게 돼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N, S로 하는 게 아니라 N이 없다 이거지. 이제 얘가 유한계가 아니란 소리야. 유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뭘로 갈 거냐면 어떠한 전체의 길이 중에 사건 A의 길이로 문제를 풀겠다고. 길이분의 길이로 문제를 풀겠다고. 표현 자체가 어색한데 이렇게 썼겠습니다. 넓이분의 넓이로 풀겠다 이런 소리야. 부피분의 부피로 풀겠다 이거죠. 어려운 생각은 아니야. 됐어요? 얘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한번 쭉 아마 이제 수학적 확률이 쭉 있을 것 같고 기하학적 확률은 저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61쪽에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밑에 그림이네요. ABCD의 내부의 점 P를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을 구해서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삼각형이 종류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야. 내가 세 가지인데 요 정사각형 안에 점을 던졌어. 점을 찍었어. 그러면 삼각형이 몇 종류가 되냐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그러면 그 삼각형이 이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있을 거고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있겠지. 근데 직각삼각형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지? 둔각삼각형과 직각삼각형의 경계가 되는 게 직각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경계가 되는 게 직각삼각형이야. 경계가 되는 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예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을 풀 때 우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얘기만 주로 하는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을 보고 이렇게 되면 둔각이다, 이렇게 되면 예각이다 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돼? P를 어디다 찍어야 돼? 뭘 찾으러 찍어야 돼?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점을 찍어야 되겠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뭐? 그래 말해. 원을 그려야지.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겠지. 절반만 그리면 원이 안 나와서 전체를 그린 거야. 그러면 이 라인 위에 점을 찍게 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정사각형 안에 요 라인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지? 근데 이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 보면 표본 공간은 요 놈의 뭐가 되겠어? 넓이적 개념이 되겠지. 얘는 뭐야? 선이지. 선은 넓이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야. 요 면에 놓여있는 방법은 넓이적 개념으로 계산할 거라고. 근데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데 넓이적 개념에서는 0이라고 이게. 알겠나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P가 어디 놓여있으면 밖에 놓여있으면 예각, 안에 놓여있으면 둔각 이렇게 되겠지. 둔각이 좀 쉽겠네. 그러겠지. 여가 1이니까 요놈이 2분의 1이고 이 넓이는 4분의 파이가 되고 절반이니까 8분의 파이가 되겠네.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둔각이 8분의 파이이고 예각이 1-8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어려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어떤 기하학적 확률이 있었다 이 말이고, 이 문제가 요즘은 잘 안 나온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뭐 나온다 혹시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를 해줄게요. 과거에는 그래서 꽤 잘 나왔습니다. 기하학적 확률이 한 문제씩 꼭 나왔었는데, 기하학적 확률이 교육과정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나왔다가 하면 왜 냈습니까? 하면 선생님이 그냥 냈다고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안 내는 게 맞긴 한데,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두 가지, 예전은 더 문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얘기를 해준 거야. 왼쪽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다 보이잖아. 이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도 문제만 나올 거라 보고, 오른쪽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A, B가 4야. 선분 A, B가 4야. 선분 위에 두 점 XY를 찍었습니다. 두 점 XY 거리가 1 이하의 확률이야.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가 정말 유명해가지고 아주 많이 나왔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내가 요즘 누가 뜨고 있어? 카리나 뜨고 있나? 오토밤에 누구지? 나와가지고 아주 유명해졌던데. 원래 수지를 내가 좋아했는데 수지를 왜 좋아해? 수지를 만나기로 했어. 내가 저기 유황공원에서. 근데 약속을 어떻게 잡았냐면 1시에서 2시 사이에 보자고 그랬어. 대신 10분만 기다리자고. 운명이면 만날 것이고 운명이 아니면 안 만날 것이잖아. 그럼 내가 가서 10분만 기다릴 거야. 수지가 와서 10분만 기다릴 거야. 그 안에 내가 도착을 하게 되면 만나는 거고, 도착을 안 하게 되면 못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겠어? 그건 모르겠지. 다시 그 간격만 10분 이하, 60분, 10분, 6분의 1 이하면 되겠다. 이거지. 4cm 위에 XY 점을 찍어서 그 간격이 1 이하이다. 이게 이런 문제로 많이 등장을 시켜놨다는 말이야. 똑같은 문제인데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간격이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하이면 된다. 이런 문제가 꽤 많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자, 그냥 선분 하나 그려놨고요. 여기가 A. 여기 씁시다가 얘가 A가 B라고 놓을게요. 너무 크게 그랬네. A, B. 그럼 여기에다가 나는 누굴 찍을 거야? X를 찍을 거야. 여기다가 Y를 찍을 거야. X가 커? Y가 커? 그거 몰라. 하지만 요 간격이 얼마 이하가 돼야 돼? 1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 말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X 위치를 0이라고 보고 Y 위치를 4로 봐도 관계는 없겠지? 위치적으로 0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전제 조건이 X는 0하고 4 사이에 존재하겠다 이 말이고, Y도 0하고 4 사이에 존재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리고 어떤 룰이 있어야 돼? XY의 간격이 1 이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풀 줄 알면 됩니다. 이제는 전혀 달라졌어요. 이제는 확률적 계산을 이제는 대수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문자가 두 개인 부동식 그래프 좌표 평면위에 떠올려야 돼요. X는 0부터 4까지고 0부터 4까지고 Y도 0부터 4까지야. 그리고 절대값 xy가 1이라는 것은 얘를 풀면 마이너스 1부터 x 마이너스 y가 1까지. 식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1, y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정도네요. 이 비율이 안 맞나? 이렇게. y는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되고 y는 x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된다고요?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확률은 전체는 4, 4, 16이고 여가 1이고 여가 마이너스 1이야. 여가 1이고 여가 1이야.
요놈이 3칸이야. 여가 3칸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되겠네요. 16분의 7의 확률로 우리는 여가 조건이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류의 문제가 기하학적 확률로 좀 재밌었는데 문제는 사라졌다 말을 했어요. 혹시라도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 잠깐 언급이 된다 하면 끄집어내가지고 이 두 종류 정도의 문제만 풀면 됩니다. 됐어요? 뭐 너희들이 뭐 중학생이면 더 재미난 문제도 많이 설명해 줄 건데 굳이 고등학생이니까 두 문제만 설명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